자, 그 가운데 헌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면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정영식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법원 내에 안 알렸다. 대단하군요. 김영두 재판관은 부친상 다음날 평의에 참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70여명은요, 도시락과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재판관들은 일단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그 헌재 직원들도 도시락과 구내 식당에서만 먹고 있다. 사실은 뭐 이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만 한다라는 것이 뭐 영양에 맞춰서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끔 외식도 좀 하고 예, 사람도 좀 만나고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내 식당 식사 말고도 아마도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락이 오겠습니까? 예. 그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공간 물리적으로 안에 있다고 해서 철저히 뭐 독립되고 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연락은 다 주고받을 텐데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번 사안만큼은 이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약간 기대 섞인 예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나온 정보라고 저는 본다기보단 양당 모두 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까? 4월 4일이니까 죽을 사가 2번이라 파면이다. 김영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해석, 뭐 정말 창의적인 해석까지 많이 봤는데. 네. 근데 뭐 이제 26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한 번 더 예측하는 게 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최재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라짐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은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안영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위법성 그리고 중대성인데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뭐 좀 정말 그 보수적으로 정말 물구 하나하나에 뭐 즉시 임명하라가 없어서 즉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던 김복형 재판관마저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100%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럼 중대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본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가 과연 국민들이 정말 그 탄핵 심판만 바라보고 응답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조사 기간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많고 또 지금의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되면 안 돼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바램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적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여부만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반영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좌지우지되는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오신 이 네 분의 의견이 2대2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2대2면 기각인데 저희가 헌재 재판관은 아니니까요.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이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고 왼편에 앉아 계신 이 홍익표 대표님 포함한 두 분은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계속 드리겠고요. 대통령 선고날 지정 이후에 헌재 건물 모든 창문의 커튼과 뭐 도감청 방지 시설 등이 대폭 보안이 강화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모든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다. 평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 재판관 외에 출입이 지금 불가능해졌다.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문 헌재 소장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방청 신청률 경쟁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청권 20석 신청이 폭주했고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7만 5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9천 명이 당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9천 명. 역대급입니다.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죠? 뭐 한 4천 대 1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관심과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앞서 이제 안영환 의원께서 소개하셨던 그 일화 있잖아요. 문영배 소장 대행이 헌재 직원을 불러서 4일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며 돌아보며 일부 재판관들에게 됐죠? 라고 물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가 이제 뭐 확인이 돼야겠지만 네. 그건 이제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추측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영배 권한대행이 뭔가 선고를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에 관한 권한은 거의 헌법재판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의 주관이 뚜렷한 거거든요. 자기들 법률 의견, 헌법에 관한 의견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건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결국 문영배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8명 중에서 인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숫자로 보면 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 미적거리면서 한 번 더 평의합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뭐 3-4명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은 이제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이제 4월 18일 날 사실은 퇴임을 하지만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미 판결이 나올 정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선고를 미루느냐. 더군다나 선고를 미루니까 국정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더군다나 여야가 너무나 대립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 세력이 충돌하면서 이거 뭐 국정 마비 상태에 온 거 아니냐. 그러면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야 한다. 그럼 명분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판결이 이루어질 정도의 성숙했다고 하면 진짜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네.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됐죠 이 말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 아니에요. 선고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부에 반발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됐어요?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늦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문영배 권한대행의 이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렇죠.